검신환생 5화. 태청방주 장량기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감찰 단조로부터 화룡검과 대공자가 여기 온다는 언질은 없었다. 예고 없이 왔다는 건데 설마 감찰단 무인의 죽음을 따지려는 것인가? 하지만 이미 한참 지난 일을 이제 와서 굳이? 속마음을 숨기며 장량기가 입을 열었다.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손님 맞을 준비를 했을 것을. 그래, 우리 태청방엔 무슨 일로 오셨소? 몇 달 전에 이곳을 조사하던 본가의 감찰단 무인들, 하나는 살해당하고 하나는 실종됐더군. 젠장, 역시 그것 때문이구나. 그거라면 이미 화룡검가에서 나온 사람들과 협력해 조사를 마쳤소만. 조사 같은 소리. 감찰단주와 대낮부터 술이나 마셨으면서 화룡검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술자리였어. 그래서 감찰단주에게 영약의 뒷돈까지 두둑하게 챙겨줬나? 뒷돈이라니! 말씀이 심하시오. 조사하느라 고생한 무인들 회식하는데 보태라고 봉투 하나 준비한 것이 전부요. 궁금하군. 도대체 어디서 마시면 술값이 1만 냥이나 나오는지. 강한성이 정확한 액수까지 언급하자 장량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변명할 필요 없어. 감찰단 무인 죽은 사건 덮어달라고 뇌물 먹인 거잖아. 장량기는 상황 판단이 빠른 인물답게 즉시 결단을 내렸다. 죽은 광견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기로. 그러나 강한성은 이미 장량기의 생각을 읽고 있었다. 이제 와서 엄한 사람한테 덮어 씌울 생각하지 말고 누가 실행했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당신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 비로소 장량기는 강한성에겐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감찰단주에게 상납하던 금액의 배를 대공자께 달마다 드리겠소. 명절마다 선물도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지. 그러니 딱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오. 장량기로선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것이었다. 일단 눈앞의 위기를 넘기고 감찰단주와 만날 생각이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답이 나오리라. 하지만 강한성은 장량기에게 숨을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거절한다. 달마다 1만 냥이요. 고작 수아 둘 목숨값으론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오만. 역시 니놈도 다르지 않군. 강한성은 장량기에게서 대공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죽은 부하들 장례식에 조문도 가지 않고 한다는 말이. 말 안 나오게 적당히 푼돈이나 던져주라 했었지. 강한성이 처음으로 대공자를 모신 것을 후회한 순간이었다. 왜 모를까? 무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목숨까지 바친다는 사실을. 10,000냥이 아니라 100,000냥이라도 내 대답은 똑같다. 나는 어떤 것과도 부하들의 목숨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장량기를 향한 일침인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대공자님. 진충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격앙되게 느껴지는 것은 착각일까? 반면 장량기는 결심을 굳힌 얼굴이었다. 정녕 핏값을 받아내겠다는 것이요. 그래. 강한성의 확고한 대답에 장량기의 말투가 달라졌다. 니놈 뜻이 그렇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구나. 원망은 하지 말거라. 전부 니놈이 자초한 일이니. 어느새 사방을 에워싼 장량기의 부하들이 검을 뽑아들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수십 개의 칼날이 번뜩였다. 상황을 지켜보던 허가 장주가 수행원들과 함께 강한성 쪽으로 합류했다. 허가장은 화룡검가와 뜻을 같이 하겠소. 장량기가 고웃음을 쳤다. 오냐, 니놈들 모두 뒷산에 사이좋게 묻어주마. 장량기의 전신에서 폭발적인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허가 장주가 눈을 부릅떴다.
지금껏 장량기를 동수로 생각해온 허가장주였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최소한 나보다 두 수는 위이다. 지금껏 힘을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장량기가 비릿하게 웃었다. 이미 허가장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주위에서 대공자라고 떠받들어주니 세상 물정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오늘 가르쳐주마. 활용검과 밖에서 니놈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장량기가 목소리를 높였다. 일문의 수장답게 그는 부하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허가장주를 죽이는 자에게 천냥을 내리겠다. 대공자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겐 만냥을 내릴 것이다. 태청방 무인들의 눈빛이 단번에 탐욕으로 물들었다. 허가장주의 호흡 역시 덩달아 빨라졌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무리민의 삶이다. 그래도 설마 이런 곳에서 죽게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정을 후회하진 않았다. 천하에 둘도 없는 개망난이라고 생각했건만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순간 강한성을 바라보는 허가장주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부끄럽구나. 나는 대공자처럼 부하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었던가? 허가장주는 지난 삶을 돌아보았다.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었으나 막상 불의를 보고도 외면한 적이 허다했다. 문파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했지만 사실 허가장주도 알고 있었다. 나는 위선자였다. 허가장주는 검을 고쳐잡았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은 부인답게 싸우다 죽겠다. 허가장주가 죽음을 각오한 그때 눈앞에 커다란 등이 나타났다. 보고만 있어도 믿음직한 그는 바로 강한성의 신복 진충이었다. 자네는 대공자께서 장주님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허가장주도 진충이 대단한 고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그가 지켜준다면 안심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럼 태청방 놈들은 누가 상대한단 말인가? 이곳은 태청방 한복판. 사방이 태청방 고수들로 득실거렸다. 진충과 자신이 힘을 합쳐 싸워도 모자랄 판에 그 이유를 깨닫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무인들을 차분히 응시하던 강한성이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9자루의 검이 동시에 날아들었지만 강한성은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피해냈다. 활용검과의 비전보법, 창룡굴림보가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물론 허가장주의 안목으로는 창룡굴림보에 담긴 정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뒤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강한성의 경지가 얼마나 높은지 느껴졌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한성의 검은 허공을 수놓고 있었다. 강한성의 검은 막아서는 모든 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적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싸우려는 의지조차도. 그의 검이 휘둘러질 때마다 태청방 고수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느새 숨소리마저 사라진 그곳에서 강한성이 장량기에게 검을 겨누었다. 칼날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을 따라 장량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럴 수가! 장량기는 강한성이 진충만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였다. 그렇기에 진충을 제압하고 이어 허가장주를 해치운다면 상황 종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강한성이 장량기의 계획을 무참히 박살내버렸다. 장량기 본인도 부하들을 상대로 저렇게 일방적인 학살은 불가능하건만. 대체 니놈이 어떻게? 대답 대신 강한성의 검이 날아들었다. 기습적인 공격이었음에도 장량기는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가슴을 젖히며 사선으로 검을 날렸다. 귓가에 울리는 파공음을 들으며 장량기는 입가를 말아 올렸다. 강한성의 일격을 피하고 반격까지 성공시켰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강한성의 무심한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장량기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이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낀 그가
시선을 내렸다.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가 옷을 적시고 있었다. 심지어 상처는 가슴에만 난 것이 아니었다. 뼈째 잘려나간 왼팔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장량기가 검붉은 피를 토해냈다. 몸을 숙일 때마다 온몸에 피가 모조리 쏟아지는 느낌이었다. 살려다오, 제발! 이성이 아닌 본능의 울부짖음이었다. 살려줄 거면 처음부터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강한성이 다가서자 장량기는 잘린 팔을 살필 생각조차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제발, 목숨만! 장량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마! 도토! 영약도! 장량기가 떨리는 손으로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를 풀어 건넸다. 당장 이것만 내다 팔아도. 그러나 강한성은 목걸이를 받아드는 대신 검을 내리그었다. 장량기의 무릎에서 피분수가 솟구쳤다. 비명을 지르면서도 장량기는 삶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았다. 한쪽 무릎으로 탁자 밑으로 기어간 그가 허둥지둥 바닥을 뜯어냈다. 그곳에 들어있는 것은 철제 상자였다. 이 안에 감찰단조를 비롯해 화룡검가의 주요 인사들에게 상납한 내역이 들어있다. 강한성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장량기였다. 그렇기에 만일을 대비해 남겨둔 비밀 장부의 존재를 폭로한 것이다. 그런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지만 덕분에 찾는 수고를 덜었군. 상자는 내가 직접 열지. 그러지 말고 제발! 죽음을 직감한 장량기가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하지만 그런 장량기를 바라보는 강한성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장량기는 양민들의 등골을 뽑아 불을 축적한 악질, 거기에 진실을 파헤치려는 감찰단 무인들을 살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기까지 살려둘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제발이라는 말, 너 같은 놈 쓰라고 있는 거 아니다. 세상에 얼마나 절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한성은 인정사정 없이 검을 내리쳤다. 단칼에 장량기의 목이 잘려나갔다. 마지막까지 삶의 미련을 놓지 않으려던 그가 이내 발을 떨어뜨렸다. 나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무조건 죽인다. 강한성은 장량기의 시체를 치우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금부치와 귀금속이 가득했다. 급히 처분해도 5만 양은 충분히 나올 터였다. 그러나 강한성은 재물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제값받고 처분해서 대청방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도록. 전혀 생각지 못한 말이었기에 진충의 대답이 한 발 늦게 나왔다. 명을 받듭니다. 강한성은 상자 구석에 따로 보관되어 있던 장부를 꺼내들었다. 거기엔 감찰단주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은 화룡검가 주요 인사들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자네 이름은 없군. 솔직히 마음 졸였는데 다행입니다. 진충이 뇌물이라곤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주고받을 수 있는 농담이었다. 그때 허가장주가 강한성에게 다가왔다. 연이어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연속에도 그는 도리를 다했다. 감사하오. 허가장은 오늘 도움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외다. 언제라도 대공자가 정한다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오겠소. 그 부탁 지금 하지. 말씀하시구려. 오늘부터 허가장이 태청방의 영역까지 맡아줬으면 좋겠군.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에 허가장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명 태청방의 멸무는 그에게 있어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다. 대공자의 호의는 고맙소. 하지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제안이구려. 우리 화룡검가가 우산이 되어주지. 허가장이 태청방을 아우를 만한 힘을 갖출 때까지. 예전만은 못하다고 해도
화룡검가는 여전히 일대의 패권을 다투는 거대 문파였다. 그런 화룡검가의 지원이 있다면 태청방의 잔여 세력을 흡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오? 당신이라면 적어도 태청방주처럼 약자들을 쥐어짜진 않을 테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이었는지 허가장주는 한동안 그곳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런 그를 뒤로 하고 강한성이 돌아섰다. 진총, 하명하십시오. 이대로 본가로 돌아가 감찰단주를 친다. 진심이십니까? 아직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아닙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강한성은 화룡검가로 돌아왔다. 경계를 서는 무인들 외에는 모두가 잠든 시각. 그러나 강한성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